우리는 앞에 동영상에서 이 사각형의 위치에 대한 구속을 줬고요. 사각형의 형상에 대한 구속을 줬어요. 그럼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사각형이 이거 수직,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냥 옆으로도 조금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또 90도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아이고. 이런 참조 치수선은 딜렉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딜렉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틀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그림의 차이를 볼게요. 자,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처음에 그린 사각형은 라인 중간에 이렇게 두껍게 보이죠, 뭐가. 자, 이거에 마우스를 가져가겠습니다. 수평 구속 조건. 이거는 수직 구속 조건, 수평 구속 조건, 수직 구속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배우실 건데 유지의 스케치에서 가장 강력하게 미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이 먹어져 있는 거예요. 지오메트리 형상에 대한 것이. 그 대신 아까 두 번째 그렸던 삐뚤어져 있는 사각형은 그런 구속 조건에 대한 점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사각형의 크기도 변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치도 변해요. 심지어는 돌아가는 각도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와 같은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조건을 어떻게 넣어주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직교 구속 조건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 라인과 두 번째 지금 빨갛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라인 10과 라인 11은 90도로만 90도 관계를 유지하게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움직여도 90도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사각형이 틀어지는 거예요. 구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수평으로 바꿔보고요. 이거는 수직으로 바꾸고 이것도 수직, 이건 수평으로 바꿔보는 구속을 따로 넣어볼게요. 그게 바로 단축키로는 C고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이고요. 여기 보면 도구 모음 스케치 도구 안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이라는 직각과 평행 라인 두 개가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풀다운 메뉴에서는 삽입에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걸 클릭을 하면 이 창이 하나 떠요. 그러면 자, 먼저 커맨드 창을 보면 구속할 개체를 선택을 하고 했죠. 선택을 하고 하니까 저는 이 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곡선상의 점이 아니고 수직이 아니고 수평, 여기 수평 있네요. 수평으로 놓고 싶어요. 그랬더니 수평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이거는 자, 수직으로 줄 건데 어떤 걸 수직으로 줄 거냐면 얘를 수직으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수평이 갖고 90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수직으로 가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얘는 수평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지가 수평이 돼서 이제 점을 자꾸 움직여도 틀어지지 않아요. 아까는 어땠죠? 막 이렇게 삐뚤빼뚤해서 각이 이 90도 각만 유지되고 나머지 이 각들이 90도가 아닌 각으로 계속 틀어졌었죠. 지금은 수직과 수평 구속이 줬기 때문에 틀어지진 않은데 뭐가 변하냐? 크기가 변하죠. 그 다음에 사각형의 위치가 변하죠. 이것들에 대한 구속 조건도 필요하다는 거죠. 구속 조건이 지금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치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처음에 우리가 그렸었던 거에서 뭐 몇 미리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네, 이거를 제가 다시 주겠습니다. 어떻게? 위에서 여기 제로까지는 이 값은 45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각형 박스의 크기는 30으로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치수를 수평으로 주는 거죠.
치수 수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제로 제로 전까지는 100으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이 크기는 30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30이라는 값을 키인을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 P12 equal 30 되어 있죠. P12 이게 유지에서 쓰는 변수 값이거든요. 여기를 P12 값과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P12, 30이라는 값을 얘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5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P14 값도 P12와 동일하게 50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를 구속 조건을 통해서 이게 사각형 변수 주는 걸 했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5로 줄이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P14 값도 P12와 동일한 5 값으로 하면서 작은 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유지가 얘기하는 강력하게 유지에서 밀고 있는 구속 조건의 장점이에요. 감이 조금 왔을까요? 이거는 반복해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아마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우고요. 지금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전체 선택해서 딜렉트 키 눌렀고요. 프로파일 명령어 클릭해서 자, 먼저 스케치 원점에서 시작할 거고요. 직교하는 방향. 이게 지금 화면에 점점점점 갈색으로 위에 있고 화살표 방향이 있죠. 이 상태에서 라인을 클릭을 하면 얘는 아까 수직 구속 조건을 먹는 라인이 되고요. 이걸 살짝 옆으로 돌리면 안 나오죠. 아까 점점점점 더 화살표도 가면 나오죠. 이렇게 나올 때 갈색으로 은선이 나올 때 뭔가를 클릭을 하면 구속 조건을 먹는 나도 모르게 구속이 걸린 라인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당연히 수직으로 곱게 서 있는 구속 조건이 걸린다는 거고요.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길게 클릭을 하고 딸깍이 아니고 눌러서 계속 누르면 놔두면 이게 원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프로파일에서. 이건 직접 해봐야 알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원호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PC에 앉아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게. 자,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직각으로 내려오는. 자, 이 표시는 어떤 걸까요? 원과 이 라인이 탄젠트 되어 있다. 접해져 있는 라인이다. 이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엔드 포인트로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눌렀고요. 아직 프로파일이 살아있죠? 마우스 가운데 한 번 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치수를 넣어 볼게요. 치수는 지금 들어가 있는 보라색은 무시하고요. 자, 치수는 아까와 동일한 여기 스케치 도구 안에 치수가 있어요. 수평 치수 뭐 어떻게든 되어 있을 건데 대부분 추정 치수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거 아래 화살표 치수 드롭다운을 클릭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치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토캐드에서 치수도 넣어 봤을 거고 도면도 많이 봤을 거니까 치수 한번 보고 가죠. 수평 치수. 그쵸? 수평으로 구속 조건을 생성하는 것. 두 포인트의 거리를 찍는 거. 수직 거리의 구속 조건을 생성하는 거. 평행.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에 대각선 길이를 재는 거죠. 최소 거리로. 직교. 어떤 라인과 점이 있으면 라인과 점까지의 90도로 되어 있는 직교 거리.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 거리를 잡는 거죠. 평행과 직교의 차이는 평행은 점과 점을 찍는 거고요. 직교는 라인에 대해서 수직한 점의 거리를 찍는 거예요. 각도. 평행하지 않는 두 선 사이의 각도 치수를 넣는 거고요. 이거는 파이에 대한 직경, 이거는 반경. 그 다음에 이거는 둘레 치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수직 치수부터 넣어 볼게요.
아까 시작점을 0,0에서 하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잡는 순간 치수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책에 보면 이게 20이에요. 20이고요. 여기에 있는 R이 튀어나왔네. 이거 무시하고 이번에는 반경이 R이 10이네요. 10. 그 다음이 이 라인과 이 라인이 60도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각도 해서 60 엔터. 자, 그리고 나면 이게 막 움직이는 거 보이죠? 탄젠트긴 한데 이 각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라인이 탄젠트, 이 원에 대해서 탄젠트 되는 라인은 엄청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각이 바뀌면서 이게 구속이 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치수가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 교재를 딱 보아하니 느낌에 이거는 아래로 수직되는 구속이 하나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서 이번에는 얘를 수직으로 주면 되겠네요. 수직을 먼저 클릭하고 이 라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똑바로 쓰면서 여기 보이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구속 조건 모양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음이라고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00. 그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치수도 전부 다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모양 크기도 킵이 됐어요. 유저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위치가 킵이 됐고 크기가 킵이 됐고 탄젠트에 수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형상에 대해서도 킵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파일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원호를 그리는 걸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라인을 선택하고 라인을 선택하면서 한번 클릭을 해서 떼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프로파일이고요.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하면 라인과 라인을 그냥 하는 거고요. 클릭을 해서 이게 마우스를 끌면 이게 원호로 바뀌어요.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보면 혹은 그냥 라인과 여기 있는 원들을 다른 아이콘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죠. 그러면 프로파일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은 오토캐드의 선과 동일합니다. 2포인트 클릭 해서 잡는 거고요. 앞에 건 지우고 클릭. 자, 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각도가 있네요. 만약 이 각도를 제로로 놓는다면 수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위치, 제로에서 어느 위치에 놓을 건지에 대한 위치, 라인의 길이에 대한 위치, 수평에 얼마나 떠 있는지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는 가운데 이거 수평으로 되어 있는 구속 조건이 지오메트리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각도, 이 X축과 이 라인이 0도라는 각도 구속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요. 자, 원은 그냥 클릭해서 2포인트 다음에 원호 방법이 3포인트, 3점에 의한 원호가 있고요. 중심과 끝점에 대한 원호가 있어요. 이건 지금 3포인트이기 때문에 2포인트 지금 찍고 나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찍는 게 이 2포인트 사이에 있는 한 점을 찍는 거예요. 다시 한번 3포인트 원호는 하나, 그런 2개 찍고 나면 세 번째 찍는 포인트는 원호의 위에 점 가운데에다가 적당히, 두 번째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원호의 R 값이 정해지는 거죠. 자, 치수가 여러분들 혹시 작업하다 보면 여러분 거는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치수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고,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자, 스케치 도구에서 스케치 구속 표시에 나와 있는 여기 아래 드롭다운 메뉴를 쭉 보면
연속 자동 치수기. 이게 지금 네모가 쳐져 있거든요. 이거를 꺼볼게요. 그리고 나서 치수가 생기지 않죠. 여기서 연속 자동 치수 기입을 키면 들어오죠. 치수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이게 연속으로 치수가 들어와도 내가 주는 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왔다고 해서 구속이 완전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편하실 대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원호에서 원호 방법을 이번에는 중심과 끝점에 대한 원호로 할게요. 원호의 중심점을 선택하라고 하죠. 원의 위치부터 선택을 하네요. 원의 위치를 한 점 찍겠습니다. 그럼 시작점. 커맨드 창에 시작점 선택이라고 떠요. 선택했고요. 그랬더니 원호의 끝점을 선택하라고 뜨네요. 제가 처음에 찍은 중심과 두 번째 찍은 시작점이 반경이 되는 거죠. 원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예 이제 원을 그리는 거죠. 원을 그리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중심과 직경에 의한 거. 중심 포인트 처음에 중심점 선택하라고 커맨드 창에 나와 있죠? 중심점 선택하고요. 이렇게 크게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네, 원을 두 번째 방법은 세 점이 있으면 원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 둘, 세 점을 마우스가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셋. 이렇게 주고 나서도 우리가 직경을 이렇게 적당히 그리고 원하는 대로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수평에 대해서 이 제로제로에 대해서 이 원의 센터에가 위치가 150이다. 또 이 제로에서 원의 센터에 이번에 수직 치수가 제로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원에 대한 위치 치수 들어갔고요. 구속. 크기에 대한 구속도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렛 하기 전에 직사각형부터 할게요. 아까는 라인을 4번 그려서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직사각형을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토캐드에서 라인으로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지만 렉탱글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죠. 자, 이것도 렉탱글이라는 명령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하네요.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1, 2 포인트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1번 찍으면 마지막 두 번째 찍는 포인트가 반대 대각선 점이 되는 거고요. 자, 1, 2, 3 세 점으로 굴리는 겁니다. 1, 2, 3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1, 2, 3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1, 2, 3, 5 이거는 어떤 걸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처음에 이거 2점이겠죠? 2점. 지금은 치수기입하는 게 빠져 있어서 나오지 않지만 2점으로 그리는 걸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너무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잘렸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렉탱글로도 사각형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도 한 번에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필렛과 못따기 해볼게요.